상자를 고를 때도 신중을 요한다. 너무 커서 덜컹거리지는 않을까? 너무 작아서 넘치지는 않을까를 고민하며 세심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고른다. 상자의 모서리가 뾰족해서 행여나 받는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를 염려하며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어진 상자를 고른다. 상자를 고른 다음에는 어떤 포장지가 좋을까를 고민한다. 너무 화려하면 혹여 부담스럽지 않을까? 너무 투박하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를 고려하며 적정한 예쁜 포장지를 고른다. 상자와 포장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상자를 열어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는다. 진심을 넣은 상자를 닫고 미리 고른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는 내내 그에게 보내려는 진심이 올곧이 잘 전달해지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한다. 진심이란 그런 것이다.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게 될지도 미리미리 잘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건네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책을 가지고 찾아온 저는 그대들의 여우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썼던 글 중에서요. 나른한 오후에 책을 읽으면서 살포잠이 든 그대의 머릿결을 만져주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책을 읽어주는 여우의 모습을, 그 여우의 목소리를 상상력에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급히 한번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이 시간에 찾아왔다는 건 정말 뜬금없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잠드실 때 언제 내가 잠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차분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렌타인데이 때 왔었죠. 와가지고 아주 현란한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더 신났었습니다. 네, 그렇게 방송을 하고 나니까 그날 1시간을 제가 방송을 했었죠. 몰랐었는데 아이고, 그러고 나서 너무 신나해가지고요. 흥에 겨워가지고 제가 목이 아주 칼칼해지더라고요. 역시 흥부자입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안 좋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오늘 차분하게 자기 전에 들을 수 있는 방송을 위해서 약간 목소리 톤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제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네. 하도 제가 이렇게 조용히 방송을 하면 오늘 뭔가 일이 있으실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지? 라는 걱정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걱정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진짜 아니거든요. 오늘 저 완전 열심히 집에서 겨울을 보내는, 겨울을 정리하는 청소를 했고요. 이제 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거는요. 박항수님의 참 잘했어에 나오는 건데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라는 글이거든요. 저도 선물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뭔가를 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어서 그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주는 일에는 항상 그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뿐만 아니고요. 그 알맹이를 감싸는 그 상자, 포장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좋은 걸 정말 애를 써서 구해서 선물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도 그냥 검정 비닐 봉지에 넣어가지고 준다면 받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가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고른 거라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주거든요. 그걸 보시고 알맹이보다 겉이 더 화려하니까 과대 포장? 허세?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주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그리고 포장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내 진심을 예쁜 상자에 담아서, 그리고 예쁜 포장지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성의 없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포장지에 잘 포장을 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보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심을 주기만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준다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건요, 너무 뭐라 그럴까? 뭔가 2% 부족한 느낌?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왜, 말을 할 때도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요,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놓고 먹으면서 누군가는 그래요. 괜찮네? 라는 말을 해요. 괜찮다는 건 자기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생각해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 괜찮다는 건 먹을만 하다라는 얘기라는 자기만의 언어예요. 그거 누군가는 먹으면서 맛있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하는 말 중에서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진심이고 어떤 게 거짓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맛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맛있다는 말을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한 포장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적절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역시 네가 해준 음식이 나한테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라는 이런 말들은요, 참 예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 말이나 맛있네? 라고 하는 말이나 괜찮네? 하는 말이나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진심은 다 진심이기 때문에 같을 수 있겠죠. 같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나쁘지 않다는 말, 그냥 소소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들리고요. 맛있다라고 얘기하면 먹을만 하나 보네, 그럼 맛있긴 하나 보네 라고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네가 해준 음식이 난 정말 내 입맛에는 잘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음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져요. 그래서 말도 마음도 아주 작은 선물까지도 분명 적절한 어떤 포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말 이렇게 헐벗은 누드 베이지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만이 정말 진심을 보이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포장을 많이 하고 선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어떤 포장들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을 때 이걸 되게 예뻐하더라 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한 가지라도 더 알게 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예요. 그걸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를 더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문득 오늘은
책을 한번 읽어봐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끔 제가 책을 읽어드리기는 하는데 오늘 그런 상상력 뿜뿜한 글을 쓰고 나니까 그대들에게 잠들기 전에 책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봅니다. 오늘은 잠깐 왔다 갈 거예요. 오래 하려고 온 건 아니라서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다가 뭔가 억울해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분노에 티라미슈를 샀습니다. 뭔가 달달한 걸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랬는데 한 두세 스푼을 먹고 너무 달아가지고요. 더 이상 진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단맛에 굉장히 낯설어진 것 같은 느낌? 가끔 먹는 단맛이 있기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단맛이 나는 걸 이렇게 접하는 어떤 기회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커피도 아메리카노로 마시고 거의 군것질 종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식생활에서는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반찬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은 많긴 한데 저렇게 단맛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먹던 사람이 먹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애의 단맛도 그 연애의 단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는 걸까요? 갑자기 슬퍼지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애의 단맛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처럼 세 숟가락 이렇게 떠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의 그런 낯선 어색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서로 얌전히 혼자만의 세상에 있다 해도 연애의 단맛만큼 잊어버리지 않는 걸로. 요즘 제가 나의 연애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글을 썼는데 사실 그렇게 시리즈물로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독백하듯이 써가는 그 형식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쓰는 저도 재밌고요. 기억을 더듬는 부분들이나 제 상상력을 가미시키는 부분들이 쓰는 사람의 그런 맛으로도 꽤 맛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개째까지 썼는데 어디까지 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저 연애 이야기 재밌게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대들도 제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시키려고 애쓰는 저의 연애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루빨리 연애로 골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거나 제가 안 하거나를 떠나서 저는 항상 그대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연애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살면서 돈이라는 건 또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산다는 것이 중요하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삶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왕 사는 거 그 삶에서 조금 더 예쁜 알록달록한 꽃들을 피우면 얼마나 그 삶이라는 게 예쁜 꽃밭처럼 향기롭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대들에게 연애도 하길 원하고 이런저런 예쁜 이야기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예쁘고 향기로운 꽃밭 같은 삶 속에서 우리 그대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안 할 거라서 슬금슬금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야기를 하면서 피아노 곡들을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5번째 곡이네요. 5번째 곡이면 이게 마지막 곡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조용하게 듣는 이 피아노 곡들이 잘 때 들으면요,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면서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가 있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가사에 나를 비춰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이렇게 그냥 음악만 흐르는 피아노 곡들을 좀 좋아하게 됐는데, 우리 그대들도 제 목소리에 빠지시라고 제가 이렇게 피아노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근조근하게 그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날에는 참 흥이 넘쳐서 어깨춤을 추면서도 오고요. 어떤 날은 이렇게 조용하게 오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그대들의 취향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요. 어깨춤을 추면서 오면 그 어깨춤이 같이 춤을 추시면서 흥겨워 하시기도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도 곧잘 들어요. 곧잘 듣고 이렇게 차분하게 찾아오면 그래도 여우님은 어깨춤을 이렇게 추시는 게 가장 잘 어울려요 라는 얘기를 또 하실 거예요. 제가 그대들의 모든 식성을 다 맞추기에는 제가 셰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욕심은 없고요. 그런 욕심은 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안내 문구를 이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요리는 조금 단맛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맛에 약하신 분들은 일단 조금 맛을 보시고요. 그리고 달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드세요. 이런 안내 문구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제가 그때그때 맞춰서 다시 요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그대들의 모든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여러 번의 방송분들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메뉴를 많이 해놨잖아요. 2월 14일은 어깨춤을 추는 메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듣고 조용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또 그 전에 콧물 찍찍하면서 했던 거는 그냥 콧물 찍찍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르니까 항상 내 귀를 혹은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 그대들이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방송을,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음악이 다 돼가네요. 일요일 편히 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을 가셨던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일을 가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수고 엄청 많으셨고요. 집에서 쉬셨던 분들은 또 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쉬면서 청소하느라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출근을 하셔야 하는데 또 월요일이라고 얼마나 또 월요일은 미워하시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조금만 더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시고 즐거운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행복한 꿈 꾸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그대들의 여우였습니다. 책을 한 권 들고서 그대들에게 찾아왔다가요. 책을 살포시 들고서 또 저는 가겠습니다. 또 기약 없이 어느 날인가 나타나겠죠? 나타나는 그 날까지 우리 그대들 행복하세요. 또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가겠습니다.